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MSTR (Multi-Scale Transformer for End-to-End Human Object Interaction Detection으로 CBPR 2022년도 논문입니다.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HOI 디텍터가 연구되어서 NMS 같은 포스트 프로세싱 스테이지 없이 엔드-투-엔드로 HOI 디텍션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의 어텐션으로 멀티스케일 피처맵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막대한 연산 코스트로 인해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HOI 디텍터는 싱글 스케일 피처맵으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스케일의 휴먼 오브젝트와 이들의 인터랙션을 모델링하기에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멀티스케일 피처를 활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HOI 디텍터인 MSTR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미지의 전체 스파셜 디멘전에 대한 어텐션 밸류를 계산하는 대신 쿼리 엘리멘트에서 생성된 소수의 샘플링 포인트에만 어텐션을 주어 멀티스케일 피처맵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다양한 조건에서 MSTR의 멀티스케일 어텐션을 비주얼라이제이션한 결과입니다. A는 작은 오브젝트와 큰 사람, B는 사람과 오브젝트 간의 거리, C는 사람과 큰 오브젝트를 나타냅니다. 첫 번째 로우는 하이 레졸루션 피처맵에서, 두 번째 로우는 로우 레졸루션 피처맵에서 다양한 스케일의 인터랙션 컨텍스트를 캡처한 것입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총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멀티스케일 비주얼 피처를 활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HOI 디텍터를 처음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휴먼 오브젝트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캡처할 수 있는 새로운 디포머블 어텐션 모듈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한된 디포머블 어텐션에 의해 캡처된 멀티플 시멘틱스 처리를 하고 HOI 디텍션 성능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디코더 아키텍처를 탐색했다는 것입니다. 메소드를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사용했던 트랜스포머와 디포머블 모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HOI 디텍터는 셋을 프레딕션 하는데 이 셋은 휴먼 바운딩 박스,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의 코디네이트와 오브젝트 클래스, 인터랙션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셋 레벨 프레딕션은 GT와의 헝가리안 매칭을 통해 학습이 됩니다. 디포머블 트랜스포머는 ICLR 2021년도 논문으로 기존 DETR이 하나의 쿼리에 대해 모든 키밸류와 어텐션을 계산하게 되는데 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각 쿼리 엘리멘트에 대해 ROI와 관련된 적은 수의 스파셜 로케이션을 샘플링하여 어텐션 모듈의 키 엘리멘트의 개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림은 디포머블 DETR의 기본적인 형태로 각 오브젝트에 대해 관심 있는 지역의 스파셜 로케이션을 샘플링하여 모든 키밸류와 어텐션을 연산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사람, 그리고 오른쪽에 사람, 그리고 축구공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왼쪽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라색에 대해서만 키밸류 연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산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빨간색 부분도 나머지 부분은 연산을 하지 않고 이 빨간색 부분에 대해서만 키밸류를 구해서 어텐션 밸류를 계산하도록 합니다. 특정 로케이션에 해당하는 키 밸류들과만 어텐션을 계산하기 위해 샘플링 로케이션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XL은 L개의 멀티 스케일 인풋 피처맵을 의미하고 각 XL은 HL by WL의 레졸루션을 가지는 피처맵입니다. 각 어텐션 헤드 및 각 피처 레벨에 대한 K개의 샘플링 위치는 각 쿼리 엘리멘트 ZQ에서 생성이 됩니다. 이 샘플링 로케이션의 좌표를 직접적으로 프레딕션하기 어렵기 때문에 레퍼런스 포인트 0에서 1 사이를 갖는 레퍼런스 포인트와 K개의 샘플링 오프셋을 예측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샘플링 오프셋 델타 RQ는 M by L by K by E의 디멘전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M은 어텐션 헤드의 개수, L은 멀티스케일 피처맵의 개수, K는 샘플링 포인트의 개수, E는 XY 피처맵에서의 XY 코디네이트입니다. 쿼리 엘리멘트 ZQ에 대하여
n번째 어텐션 헤드와 l번째 피처 레벨에서 k번째 샘플링 로케이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여기서 phi l은 레퍼런스 포인트를 l번째 레벨의 인풋 피처 맵으로 매핑시켜주는 펑션입니다. 다음 그림은 앞서 설명드린 것의 예시입니다. 인풋 피처 맵의 레졸루션이 다음과 같이 총 3개로 주어지고 어텐션 헤드가 3이라고 했을 때 각 피처 맵을 채널 축으로 나누어 피처 맵을 형성합니다. 쿼리 ZQ의 MLP를 사용하여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레퍼런스 포인트 RQ와 어텐션 헤드 M, 피처 레벨 L, K개만큼 샘플링할 포인트의 오프셋을 생성하게 됩니다. 최종 샘플링 포인트는 이 레퍼런스 포인트와 오프셋 포인트를 활용하는데 이 레퍼런스 포인트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 포인트로 모두 피처 레벨마다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피처 레벨의 사이즈에 맞도록 레퍼런스 크기를 조절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티스케일 인풋 피처 맵이 주어졌을 때 쿼리 엘리멘트 ZQ에 대하여 멀티스케일 디포머블 어텐션은 앞서 설명드린 예측된 샘플링 로케이션 PQ를 사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MLK는 어텐션 헤드, 그리고 L은 피처 레벨, 그리고 K는 샘플링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이 라지 A MLQK는 L번째 피처 레벨과 M번째 어텐션 헤드에서 K번째 샘플링 로케이션에 대한 어텐션 웨이트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지 Phi MLQK는 L번째 피처 레벨과 M번째 어텐션 헤드에서 샘플링된 K번째 키 엘리멘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멀티헤드 어텐션이 계산이 되는데 샘플링된 키 엘리멘트들이랑만 어텐션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키 엘리멘트를 고려하는 것보다 연산 코스트를 확연하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디포머블 트랜스포머를 바로 적용할 시 HY 디텍션의 성능이 29.07에서 25.53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여기서 원인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는 오브젝트 쿼리가 싱글 오브젝트와 연관되는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와 달리 HY 쿼리는 멀티플 시멘틱스, 휴먼 오브젝트 및 이들의 인터랙션과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HY 쿼리를 사용하여 멀티플 시멘틱스에 대한 ROI를 샘플링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에 비해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포머블 어텐션은 로컬라이즈된 오브젝트 근처의 샘플링 포인트에만 어텐션을 주도록 학습이 됩니다. 이는 HY 디텍션을 위한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의 손실로 이어져서 성능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디포머블 어텐션을 수정한 듀얼 엔티티 어텐션과 엔티티 컨디션드 컨텍스트 어텐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가 디포머블 어텐션이고 B는 듀얼 엔티티 어텐션, C는 엔티티 컨디션드 컨텍스트 어텐션입니다. HY 쿼리는 휴먼 오브젝트 인터랙션에 복잡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샘플링 로케이션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샘플링 로케이션을 더 쉽게 학습하기 위해 HY 쿼리 ZQ가 주어졌을 때 기존의 디포머블과 달리 휴먼과 오브젝트에 대해 각각 샘플링 로케이션을 식별하도록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ZQ를 휴먼에 대한 쿼리 피처, 오브젝트에 대한 쿼리 피처로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 프로젝션하고 앞서 디포머블 트랜스포머와 동일하게 핸드와 오브젝트에 대해 각각 샘플링 포인트에 계산하고 이 샘플링 로케이션에 대해 어텐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HY 디텍션에서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은 종종 인터랙션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듀얼 엔티티 어텐션을 통해 휴먼 및 오브젝트 영역 근처에서 얻은 로컬 피처로만으로는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캡처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추가적인 샘플링 포인트를 통해 컨텍스트 인포메이션을 캡처하려 했습니다. 엔티티 컨디션드 컨텍스트 어텐션을 위한
레퍼런스 포인트는 휴먼과 오브젝트에 대한 레퍼런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계산하는데, 이는 단순히 휴먼과 오브젝트의 중간 지점을 레퍼런스 포인트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실험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앞서 했던 방식과 똑같이 샘플링 포인트를 레퍼런스 포인트를 통해 계산하고, 이를 통해 어텐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MSTR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백본으로 멀티스케일 인풋 피처 맵을 추출하고, 스파셜 인포메이션과 해당 피처가 어떤 레졸루션 피처에서 온 것인지 알기 위해서 포지셔널 인코딩과 레벨 인베딩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인풋 피처가 인코더의 인풋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리파인된 피처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인코더의 아웃풋 피처는 디코더와 크로스 어텐션을 계산할 때 다시 이 듀얼 엔티티 샘플링과 엔티티 컨디션드 샘플링 과정을 거쳐서 HOI 쿼리와 어텐션을 계산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프레딕션 헤드를 통해 휴먼 바운딩 박스,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 오브젝트 클래스, 액션 클래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디코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디코더에서는 개별적으로 이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한 뒤 이전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에서 얻은 멀티 시멘틱스를 이렇게 더하는 것이 성능을 높였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K 플러스 1번째 디코더의 인풋 ZK 플러스 1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여기서 SA는 셀프 어텐션, F는 이전 디코더에서 휴먼, 오브젝트, 컨텍스트에 대한 어텐션 연산을 하는 아웃풋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휴먼 박스, 오브젝트 박스, 클래스, 액션 모두 이렇게 멀티레이어 퍼펙트럼으로 구성된 레이어들을 통과하여 그 휴먼 박스에 대한 코디네이트, 오브젝트 박스에 대한 코디네이트, 클래스와 액션에 대한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익스페리먼트입니다. V코코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메소드와 비교하였을 때 성능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먼저 AP 룰 1은 오브젝트가 가려졌을 때 그 시나리오 1에서 오브젝트에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출력을 예측해야 하는 반면, 시나리오 2에서는 휴먼 및 인터랙션만을 예측하여 AP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두 시나리오에 대해서 AP를 계산하였을 때 여기서 MSTR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HICODET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른 소타 모델들과 비교한 것인데, 여기서도 역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테이블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한 것인데요. 이 QPIC는 이 논문의 베이스라인으로 사용한 트랜스포머이고, 이 SS 베이스라인은 이 QPIC의 디포머블 어텐션을 사용한 것입니다. QPIC의 디포머블 어텐션을 사용하였을 때 29.07에서 25.53까지 성능이 확연하게 떨어졌지만, 여기서 이제 듀얼 엔티티와 엔티티 컨디션드 어텐션을 적용하였을 때는 그 QPIC보단 낮지만 싱글 스케일 피처맵에 대해서 디포머블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MS 베이스라인은 멀티 스케일에 대해서 베이스라인을 구축한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듀얼 엔티티와 엔티티 컨디션들을 했을 때 30.14까지 MAP가 상승하였습니다. MSTR은 앞서 설명드린 그 디코더에서의 실험적인 결과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MSTR이 31.17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왼쪽 그림은 1부터 4까지 피처 레벨에 따라서 어텐션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것입니다. 1번이 가장 높은 레졸루션의 피처이고 4번이 이제 가장 낮은 레졸루션의 피처입니다. 가장 높은 레졸루션일수록 디테일한 부분을 잡고, 가장 낮은 레졸루션일수록
전반적인 포즈나 컨텍스트에 어텐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다양한 스케일의 휴먼과 오브젝트에 대해 어텐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이 논문은 처음으로 멀티스케일 접근 방식을 제안하였고 MSTR은 노벨한 디포머블 어텐션 방법을 적용하여 기존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HOI 디텍터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두 개의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해 소타의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안한 디포머블 어텐션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싱글 스케일 베이스라인인 QPIC보다 10% 많은 파라미터와 2배 가까이 되는 연산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논문은 여기까지고 발표 마치겠습니다.